친구들하고 밥 먹다가 누구 흉을 봤는데 이거 명예훼손으로 걸리는 게 아닌가. 우리 아이가 그렇게 심한 학교폭력을 당했으면 당연히 가해 학생한테 야 그러지 마라 말하고 싶은데 이거 가지고 아동학대로 애한테 나무라지도 못하나 싶은데 무리를 했다고 보고요. 우리 때는 말이야 뭐 잘못했다고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특이한 게 A라는 학부모가 그 말을 퍼뜨린 상대, 얘기했던 상대가 A 학부모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친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명예훼손이 아니고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를 누가 그렇게라고 얘기하는 건 명예훼손이고 일반인인데 가서 저 사람이 어떻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하지 마라. 명예훼손이 안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 가족한테 흉을 했다, 뒷담화를 했다 그건 명예훼손 아닌 거죠? 당연하죠. 아버지가 엄마 이야기하고 엄마가 아버지 이야기하고 해버리면 명예훼손이다. 친한 사람한테 얘기한 거는 그 명예훼손이 처벌받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 친한 범위가 뭐예요? 그것도 이제 케바케인데 뭐 오늘 하루 만나가지고 뭐 호형호재하면서 뭐 친했다라고 그런 건 아니고 또 꾸준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그 특정인이라 봐서 그 사람하고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보기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겠죠. 근데 여러 명인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무리 특정한 소수가 어느 정도 기준이냐 하면은 뭐 그것도 케바케지만 뭐 서너 명, 네다섯 명 이렇게 이제 모임에서는 뭐 소수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친하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져 버리면 그것은 전파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라고 인정돼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크죠.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게 아기를 품고 저 사람을 진짜 좀 흉을 내고 싶든지 진짜 억울한 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아주 친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입이 좀 싸.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온전히 금방 다 아는 걸 내가 아는 거지. 근데 그걸 이용해서 소망소망하게 얘기를 했다.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고의의 문제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시킬 의도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어서 그거는 해당되겠죠. 아 그럴까요? 네. 그걸 검사가 밝힐 수 있을까요? 뭐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전부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을 물어봐야 되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평소에 친분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이야기했을 뿐이다 하면 그 사람이 비밀을 못 지키고 이야기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걸 입증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일산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이 막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명예훼손 괜찮아요? 안 괜찮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다수인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얘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한다? 그럼 걔한테 가서 야, 누가 뭐라고 하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너 그런 사실이 있니? 뭐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명이나 뭐 불특정 다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그런 적이 있대요 하고 그러면 그거는 이 사람이 문제되는 거고 여기서는 친분 관계가 입증이 되면 나는 처음 괜찮아. 이야기한 사람은 서로 빠져나가. 난 괜찮고 여긴 처벌받고. 예. 근데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제 둘 다 처벌받을 수 입증이 있죠. 쉽지 않을까? 글쎄요. 이제 그게 입증의 문제로 가져가면 쉽지는 않겠죠. 그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재개발이나 아파트 비리나 아파트 관리비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과 분쟁이 있을 때 막 대잡을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반대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되나요? 명예훼손이 이제 부딪히는 기본권이 알 권리안에 부딪히는 그쵸. 건데 명예훼손의 조항이 위법성이 없을 때는 죄가 안 된다라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위법성이 안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제 진실인 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파트 주민의 공통된 이익이었고 진실한 것이었다면 그거는 이제 알 권리도 있으니까 명예훼손이라고 하기 어렵다. 사실 어떤 대자보가 있으면 아는 쪽 과장과 거짓이 있는 게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100% 진실되는 건 잘 못 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상대방의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감정이 실리게 마련인데 네. 주된 이유가 이제 그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은 명예훼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공공의 이익이 주된 거였냐라는 데서는 이제 서로 의견들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 가봐야. 교수님은 좀 전만 해도 변호사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건을 이렇게 의뢰받은 적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고 그냥 합의하세요 하나요? 이거 진짜 명예훼손 되겠다, 아니면 명예훼손 안 되겠다 얘기를 해주시나요? 모든 게 그렇겠지만 모든 이제 사건들이 그걸 보자마자 명백하면 사실 재판까지 갈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제가 다룬 주된 사건들은 이제 뭐 아파트 개발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공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뭐 계좌번호나 뭐 벽보를 붙였는데 그게 이제 우리를 명예훼손한다는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아파트 주민들이 공금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사안이다. 공공의 이익이다. 위법성이 없다. 라는 이제 그런 쪽으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소하셨어요? 거의 성소를 다 했고요.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성소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문제로는 뭐 이 우리가 들고 있는 판결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1, 2심은 명예훼손 유죄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뒷담화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무죄가 나는 거는 좀 쉽지 않고 특히 판례가 전파성 이론이라는 한 다리 건너뛰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다녀도 전파 가능성만 있으면 무죄다라고 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굉장히 비판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그런 식으로까지 명예훼손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니까 쉽지는 않고 이제 아파트나 단체 분쟁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위에 돈을 이제 허비했다라는 거는 장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나오니까 그 사실이 맞다면 비록 앞에 집행부에 대해 비방할 그런 이제 내용들이 좀 있다 하더라도 주된 이유가 공금 사용에 관한 것이라고 이제 인증이 돼서 그 문제가 이제 그렇군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다 명예훼손으로 해서 처벌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그걸 감시를 하고 잘못된 걸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다 명예훼손으로 걸리겠죠. 네. 아까 말했듯이 언론에서 사실 보도나 개인에 대해서 이제 보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다라는 그 조항에서 사실은 이제 알 권리를 보호해주는 그 조항으로 이제 다 적용을 받아가지고 피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 관계에서는 공공위기라는 게 개재될 게 잘 없으니까 죄를 받을 텐데. 1-1은 얼마입니까? 그걸 이제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1과 3 사이에 있는데 정확한 건 판결이 나와요. 그 명예훼손으로 징역형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 댓글 참 많이 달잖아요. 당연히야지. 인간적으로 참 뒷담화가 즐거울 때도 있잖아요. 뒷담화 제일 재밌어. 아직 근데 뭐 상사 뒷담화 안 주어서